안녕하세요. 민용민용입니다. 저는 민용니트라는 아이디로 인스타와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뜨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아주 편안하게 하는 제 맘대로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실거리와 뜨개거리 갖고서 편안하게 그냥 옆에서 이야기 듣듯이 이야기 나누듯이 편안하게 영상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반갑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제 영상 찾아와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촬영을 하고 지금 또 한 3, 4주가 지난 것 같아요. 원래 지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이제는 한 1, 2주 간격으로 짧게 영상을 촬영해서 그래도 업로드를 좀 자주 해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또 지키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제가 작은 아이가 아파가지고 한 가정보육을 또 한 2주 정도 했고요. 엄마는 시간을 내 맘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영상 촬영을 못하게 되었고, 이제는 아이가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어린이집을 잘 등원을 하고 팟캐스트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영상을 켜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아파서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뜨개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보여드릴 게 많이 없을 것 같고, 아이가 아프기 전에는 제가 이제 올리브용이라고 지난 팟캐스트에서 보여드렸던 클래스 영상을 촬영하느라 바빴어가지고 새로운 뜨개를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그 클래스가 끝나고 나서 푹 쉬고 나서 다시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번아웃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내가 뭔 얘기를 했었지 또 까먹게 되네요. 그때 끝나고 나서 잘 쉬고 이제 다시 복귀해야지 하는 시점에 아이가 아파가지고 또 일을 거의 뜨개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약간 좀 루즈해지지 않으려고 아예 그냥 손을 놓지 않게 되려고 제 스스로 좀 그 주간을, 아이가 아파서 뜨개를 많이 못한 주간을 그냥 아이디어 주간으로 보내자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실을 가지고서 스와치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뜨개 자체는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이제 구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때 나왔던 스와치들을 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 다 스와치거든요? 이게 그동안 떴던 스와치들이에요. 진짜 많죠. 하나를 구상을 하더라도 이제 디자인으로 제가 옮겨가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다 이제 도안 써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먼저 시작하시는 작가님들도 많지만 저도 그냥 먼저 시작할 때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드문 경우고, 저는 옷을 주로 뜨기 때문에 미리 다 도안을 써놓고 그레이딩 해놓고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 스와치를 뜨더라도 그레이딩하고 도안 쓰고 하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걸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맘 편히 그냥 구상만 스케치만 미리 해놓고 스와치 작업만 먼저 해서 여러 개를 해놓고서 하나씩 시작을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스와치 작업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용해본 실은 요 3가지고요. 요 소노모노 알파카 올실과 그리고 챔프, 리네아의 신상이죠. 리네아의 챔프, 그리고 낙양모사의 세븐이지, 요 3가지 실을 집중적으로 좀 작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약간 굵기감이 있는 실들이고요. 챔프 같은 경우는 가장 나중에 접해봤는데 얘가 이제 보니까 이런 기모감이 있는 실이라서 굉장히 가벼운데 기모감도 있고 실에 요 통통하게 공기층을 머금고 있어서 실 자체의 이제 두께로 봤을 때는 얇지 않은 실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실 전체적으로 살짝 두께감이 있는 실입니다. 근데 여기 소노모노 알파카 울이 가장 두껍고 그 다음에 세븐이지, 그 다음 챔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위비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실소개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작해볼게요. 먼저 세븐이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세븐이지라는 실을 제가 저번에 시크릿 니팅 할 때 한번 써봤었어요. 이제 통통하고 부드러운 편이고 아이들 옷에도 쓰기 좋을 것 같아서, 굵은 바늘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포인트입니다. 굵은 바늘. 그동안 제가
얇은 바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굵은 바늘 써볼까 해가지고 고르게 된 실이고, 세븐이지는 제가 그때 시트크린 니팅 할 때 4.5mm로 바늘 작업을 했었어요. 4.5mm고 나무 바늘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뱀부로 작업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뱀부랑 스틸이랑 또 게이지 같은 치수지만 또 게이지 차이가 있어요. 조금 더 뱀부가 좀 더 쫀쫀하게 나오고 스틸이 좀 더 느슨하게 나오고, 근래에는 제가 뱀부 바늘로 많이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제 제 도안을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손땀이 좀 느슨한 편입니다. 테스트 니팅을 하거나 함뜨 같은 걸 하더라도 바늘을 좀 많이, 한두 치수, 보통 한 치수 많이 키워서 사용을 하시고 막 두 치수, 세 치수까지도 바늘을 키워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내 손이 좀 평균에 들어가려면 좀 바늘을 바꿔서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바늘로 스와치 작업을 해봤더니, 같은 치수를 사용을 하더라도 스틸보다 나무 바늘이 좀 더 게이지가 쫀쫀하게 나오고, 그 게이지로 도안 작업을 했을 때 다른 분들께서 게이지를 맞추기가 그래도 좀 수월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뱀부로, 그러니까 나무 바늘로 게이지를 내고 그거에 맞춰서 도안들을 좀 냈었어요. 지난 시크릿 니팅 할 때도 요 세븐이지로 4.5mm 바늘로, 뱀부 바늘로 작업을 해서 게이지를 냈었고, 그때 했던 작업 스와치가 요거예요. 요거여서 굉장히 좀 탄탄해 보이면서 쫀쫀해 보이면서 코 모양 되게 예쁘게 나왔죠. 제가 좀 나무 바늘을 썼을 때 손땀이 좀 그나마 좀 예쁘게 나오고, 원래는 정말 이것보다 스틸 바늘 썼을 때는 정말 개판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제 기준으로 이건 참 예쁘게 나온 거예요. 제 손땀 기준으로.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약간 포실포실 길모감도 있으면서 너무 까끄럽지도 않고, 이런 스와치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이것보다 바늘을 좀 더 올려볼까 해가지고 5mm 바늘로 스와치 작업을 했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얘는 손땀 별로 안 예쁘죠? 얘는 손땀 예쁜데 얘는 별로 안 예쁘죠? 얘는 스틸 바늘 썼어요. 그러니까 5mm 바늘이 다 어디 갔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나무 바늘이. 그래가지고 그냥 스틸 바늘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틸 바늘 써서 게이지를 냈고, 그랬더니 지금 이 두 개의 스와치가 4.5와 5mm인데 원래 한 치수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보통. 근데 이제 보통 두 치수 바늘을 키운 것만큼 좀 코의 크기의 차이, 코수는 아마 같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같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진짜 아무렇게나 막 잡기 때문에 그때의 기분 따라서 같지 않을 수 있는데, 요 코 크기가 그냥 딱 봤을 때 요거 한 코, 요거 한 코의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근데 보통 이게 한 두 치수 바늘을 키웠을 때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나무 바늘이고 요거는 스틸 바늘이어가지고 저는 한 치수만 바늘을 키웠지만 두 치수 차이 나는 만큼의 게이지 차이가 좀 난 것 같아요. 5mm 바늘로 다시 이제 게이지 작업을 한 이유는 제가 요 무늬뜨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5mm 바늘로 키워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요 스와치는 걸러뜨기 무늬예요. 그래서 걸러뜨기 무늬를 지금 요 탄탄한 정도로 떴을 때는 굉장히 더 밀도 있는 느낌의 편물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늘을 5mm로 키우고 걸러뜨기 무늬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의 텐션이 나왔고요. 걸러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도톰하고 단 게이지가 촘촘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요 메리아스만 떴을 때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두께감이 있으면서 탄탄합니다. 네, 요 무늬는 제가 기존에 냈었던 바넷용이라는 도안에 사용되는 무늬예요. 바넷용이라는 디자인은 넥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탑다운 요크늘림 형식으로 요 무늬들을 넣어서 뜨게 되는 반팔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세븐이지 실로, 우라크릴 실로 5mm 바늘 사용해서, 그때는 3mm였거든요. 5mm 바늘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로 한번 케이프, 아이들 귀여운 판초, 케이프, 망토, 네, 그런 느낌으로 카울? 그냥 이렇게 딱 뒤집어 써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한번 디자인을 했었고, 다 떠서 완성을 했는데 지금 촬영을 제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한테는 옷이 없습니다.
미리 찍어놨던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보고 오실래요? 예쁘죠? 너무 귀엽죠? 도안에선 3가지 사이즈로 작업을 했고 완성한 샘플은 1사이즈와 2사이즈 2가지 사이즈를 완성을 했고요. 3가지 사이즈밖에 없는 이유는 목둘레를 기준으로 해서 목둘레 기준 코수가 3개인 거고 요크 늘림을 하고 기장을 늘려가면서 그 기장에 따라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도안입니다. 아기들은 기장을 짧게 해주고 목둘레는 좁게 가장 적은 걸로 선택을 해서 기장을 좀 짧게 떠주고 그리고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작은 목둘레 선택을 해서 기장을 조금 늘려서 조금 더 둘레와 기장을 길게 해주고 1사이즈도 어른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목둘레가 타이트하게 조금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기장을 조금 더 키즈 사이즈보다는 길게 떠서 완성을 해서 할 수 있고요. 이 사이즈는 보통 평균 성인의 목둘레 사이즈로 시작을 해서 평균 성인이 입었을 때 어깨핏이 편안하고 기장도 길게 좀 더 길게 가져가서 평균 사이즈에 맞춰서 작업을 했고 그래서 저는 평균 사이즈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저도 입었을 때 좀 살짝 감싸지는 느낌으로 타이트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사이즈는 빅 사이즈용으로 목둘레를 넓게 시작을 해서 좀 더 몸판 둘레가 크게 저도 입었을 때 좀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저보다 이제 더 빅 사이즈이신 분들도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로 디자인을 했어요. 도안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 코스가 3개가 있는 거고 보통 좀 타이트하게 어른일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아이들일 때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시작 코스 1사이즈 그리고 두 번째는 평균 성인 사이즈의 목둘레에 맞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 그리고 세 번째는 목둘레가 좀 더 크게 해서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 이렇게 3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기장을 짧게 하거나 아니면 크게 늘리거나 해서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요크 무늬로 떴을 때 요 반행용 무늬가 또 최근에 봤을 때 또 너무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한번 떠볼까 해가지고 떠봤는데 또 너무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걸로 케이프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케이프가 시작이 된 거고요. 원래는 제가 이거를 케이프로 시작을 하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모자를 시작을 했었었는데 또 다른 디자인으로 이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막 다 풀다가 고무단이 딱 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고무단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단 너무 풀기 아까운데 이만큼 뜨는데도 하루가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차마 풀지 못하고 막 이걸 어떻게 살려볼까 해가지고 막 모자 어떤 식으로 살려볼까 막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거 근데 목폴라로 써도 괜찮겠는데? 그래가지고 작은 애한테 목폴라로 한번 입혀봤어요. 그랬더니 작은 애가 엄마 왜 도대체 모자를 목에다 넣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짜증내고 그랬었는데 목에다 딱 해본 순간 이거다 싶은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목폴라로 급하게 변경을 하고 그리고 목폴라로 했을 때 그냥 이것만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요 색만 쓰기 재미없으니까 다른 색깔도 한번 넣어볼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반응용 요 스와치를 뜨게 됐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케이프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요 디자인이 제가 먼저 그레이딩을 안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자에서 목폴라로 변경이 된 거 거기서부터 이미 저의 항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손 가는 대로 한번 떠보자 해서 먼저 떴어요. 여기서 하고 무늬 넣고 뜨면서 이제 메모해두고 1사이즈를 먼저 완성을 했습니다. 1사이즈를 완성을 하면서 아이한테 피팅하고 옷 마네킹에도 피팅을 하고 마네킹한테 목폴라를 착용을 했을 때도 너비가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손 가는 대로 떠서
1사이즈를 완성을 했고 그 1사이즈 기준으로 그레이딩을 다시 해가지고 3가지의 사이즈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번엔 또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확실히 제가 한번 만들었던 도안이고 익숙한 무늬다 보니까 꽤 빨리 떠가지고 1사이즈는 한 3, 4일 컷으로 끝냈고요. 그리고 이 사이즈, 두 번째 사이즈는 제가 한번 이렇게 왕창 또 풀어가지고 대대적인 수정을 해서 한 4, 5일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고 지금 테스트 니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와치는 3가지 색을 보시는 대로 사용을 해요. 요 베이지색, 그리고 요 주황색, 요 갈색 진한 고동색, 코코아색 이렇게 3가지 색을 사용하는 디자인이고 떠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쉬운 무늬예요. 굉장히 쉬운데 예쁘고 제가 좋아하는 거죠. 쉬우면서 예쁘고 여러 가지 색도 사용하고 그래서 아주 재밌는 꿀잼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곧 이제 패키지 예약 구매 시작할 거고 도안 판매도 금방 나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세븐이지로 작업했던 스와치가 또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법 테스팅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그런 기법들은 까먹지 않게 뭐 적어두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를 실제로 떠봐야지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무늬가 나오고 효율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한번 해봤던 세로 배색 스와치고요. 어떤가요? 원래는 이걸로 모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저의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느낌을 살리면서 제가 구상한 느낌을 살리면서 디자인을 할 수 있을지는 이제 추후에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먼저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얘로 먼저 시작을 해서 모자를 뜨다가 모자를 왕창 다 풀어버린 거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얘도 언젠가 빛을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븐이지의 가터뜨기 느낌이 폭신폭신해가지고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가터뜨기 느낌이 좋아가지고 가터뜨기 스와치를 또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도 4.5mm 바늘로 얘는 예전에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5mm 바늘로 작업을 했던 가터뜨기 스와치고 너무 깔끔하게 스티치가 되게 이쁘게 잘 나오죠. 앞뒤로 그냥 이렇게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느낌으로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이거 괜찮은데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 가터뜨기 이용해서 제가 얘네들이 다 가터뜨기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터뜨기를 이용해서 이런 세로 배속도 한번 해보고 얘네들도 색깔이 이거 초록색인데 영 초록색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영 초록색 같지 않네요. 있는 실로 작업을 하느라고 배색은 딱히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마음에 드는 저의 컬러 콤보입니다. 얘네들도 언제 어떻게 빛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작업을 해봤다.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가터뜨기로 체크 무늬를 뜨면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그런 거를 한번 봐봤던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세븐이지로 하나 더 사용했던 거는 이거예요. 세븐이지로 배색뜨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배색뜨기를 요거를 먼저 한 건 아니고요. 원래 이 배색뜨기는 요걸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은 소노모노라는 알파카 울 실이고요. 소노모노 보통 40번대 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42번 색상이고요. 이 소노모노는 제가 예전에 테스트 니팅으로 이 실을 사용해서 컬러워크 요크 스웨터를 떴었는데요. 굉장히 잘 입었어요. 진짜 따뜻하고 바늘 굵은 바늘 써서 금방 완성을 했고 포실포실한 느낌도 좋고 근데 이제 맨살에 입을 때는 아마 보통 예민하신 분들은 못 입을 거예요. 까끄럽다고. 근데 저는 맨살에 잘 입거든요. 그래서 맨살에 입었던 것 같아요. 맨살에 잘 입어서 전 진짜 잘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컬러워크 디자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서 얘를 꺼내가지고 이 컬러워크 스와치를 먼저 작업을 했습니다. 진짜 컬러워크 너무 잘 나오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아직 그레이딩이나 이런 건 하나도 안 해놔가지고 그걸 먼저 해놔야 되고 도안을 먼저 써야 되고 근데 어쨌든 무늬를 먼저 만들어서 스와치 작업을 했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서 진짜 빨리 시작을 하고 싶고 근데
이 실로 뜨면 저희 애들이 안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넘겨놓고 이제 세븐이지 실로 스와치 작업을 다시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 코수 같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얘가 더 작죠. 세븐이지가 살짝 더 실이 좀 더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작은 바늘을 써서 얘는 6mm 바늘로 지금 컬러워크 작업을 한 거고 얘는 5.5mm 바늘로 컬러워크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 차이가 있고 이 실은 저희 아이들이 잘 입어주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키즈 사이즈는 이 실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성인 사이즈는 이 소노모노 알파카 울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느낌 차이도 확 나죠. 포실포실함 자체가 달라요. 이 기모감 보이시죠? 요거 소노모노로 뜬 거. 근데 얘는 이런 기모감이 아니라 그냥 깔끔한 그리고 부드러움 요걸 보고서 제가 골라서 작업을 한 거고 소노모노는 이 포실함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 내추럴 컬러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요걸로 컬러워크 성인 사이즈는 작업을 할 겁니다. 소노모노가 그 날 것 그대로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일본말 자체도 날 것 그대로의 그런 뜻이고 내추럴 파인얀에서 오리지널 컬러 울이라고 그러니까 염색을 거치지 않은 염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색을 이제 살린 뭐 자연 친화적인 그런 소재라고 하네요. 그냥 이 회색양인 거겠죠? 회색양의 실에 살짝 회베이지예요. 회베이지 이 색상의 실이고 따로 슈퍼워시 처리나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까끄러워요. 원래 내추럴 울은 까끄럽잖아요. 그래서 잘 못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폭닥폭닥하고 일단 실굽기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근데 이제 떴을 때 무게감은 좀 있는 편이죠. 두꺼운 실이니까. 컬러워크 했을 때 그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요거를 작업을 했고 요 스와치랑 그리고 메리아스 스와치까지 작업을 해서 게이지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메리아스 스와치를 그때 테스팅 할 때 떠서 게이지를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꽤 됐단 말이죠. 한 1년 지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게이지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이제 게이지 작업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같은 바늘을 썼더니 똑같이 나왔어요. 안 해도 될 뻔이었어. 근데 어쨌든 그래도 도안은 써야 되니까 확인하는 게 좋죠. 똑같이 게이지가 그때 사용했던 게이지가 똑같이 나왔고 메리아스 게이지는 제가 5.5mm로 작업을 한 거고 이 컬러워크는 6mm로 떴습니다. 컬러워크는 보통 이 메리아스보다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컬러워크 뜰 때는 한 치수 큰 바늘, 쫀쫀해지시는 분들은 한 치수 큰 바늘 쓰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이 실 굵기가 굵어서 컬러워크 그냥 떴을 때는 좀 더 촘촘하게 나올 것 같아서 조금 더 느슨하게 하려고 6mm 바늘을 사용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게이지 차이가 지금 딱 봤을 때 코 크기 차이가 좀 살짝 있죠. 근데 이게 컬러워크이기 때문에 뒤에 너무 예쁘지 않아요? 굉장히 두툼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두꺼운 실 쓸 때는 컬러워크 할 때는 좀 바늘을 키우는 편입니다. 얇은 실 쓸 때도 바늘을 키우나? 근데 얇은 실 쓸 때는 저는 그냥 하는 편이고 두꺼운 실 쓸 때는 바늘을 키우는 편이에요. 소노모노는 2가지 스와치를 만들었습니다. 얘 너무 마음에 들죠? 얘 지금 다음 거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많이 해놓으면 저는 보통 하나를 해서 하나를 빡세게 다 해놓고 쉬고 그 다음 걸 들어가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여러 개를 막 이렇게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다음으로 넘어가 이게 빨리빨리 전환이 돼서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상을 하는 시간이 좀 꽤 길게 필요했던 거죠. 이렇게 2가지를 작업을 했고 키즈는 세븐이즈로 마이 사이즈는 소노모노로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챔프 실입니다. 이제 리네나의 신상실이죠. 코튼이랑 울이랑 알파카 이렇게 혼방되어 있는 실이고요. 처음에 받았을 때 되게 부드럽다. 되게 부드럽고 폭닥폭닥하고 되게 실이 크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50g이에요. 진짜 가벼워요. 50g이고 근데 이 볼의 크기가 부피가 꽤 되죠. 실의 굵기감이 있으면서 굉장히 가벼워서
굵은 바늘을 사용해서 편물을 떴을 때 옷이 가볍게 나오겠다. 요런 생각이 드는 딱 실이었고요. 첫인상이 딱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컬러는 603번인가? 라이트 베이지 색상인데 거의 아이보리 색상이에요. 거의 아이보리 색상이고 이거 말고도 화이트인가 아이보리인가 요거 하나 전 색상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화이트이려나요? 얘는 조금 약간 웜 아이보리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했는데 요 스와치 2개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제가 스와치 작업을 또 할 건데요. 지금 이 스와치들은 2겹을 잡고 떴어요. 둘 다. 실이 너무 가벼우니까 이거 2겹 잡고서 큰 바늘로 떠도 옷이 그렇게 안 무겁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와치를 2겹을 잡고서 한번 먼저 떠봤어요. 그래서 아직 1겹 잡고 작업은 안 해봤는데 일단 이 실 자체는 신상실이기 때문에 후기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스와치를 많이 떠서 이 실 자체의 특성을 조금 더 많이 느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얘는 처음에 얘를 먼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mm 바늘과 15mm 이 바늘로 사용을 했고 10mm 바늘을 제가 완전 굵은 바늘이 스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스틸 바늘로 떠봤는데 너무 이 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이 정도로 나올 게 아닌데? 싶으면서 이 정도 나올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엉망진창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 15mm로 떴을 때는 15mm는 나무 막바늘이었거든요. 그냥 동대문에서 받았던 거. 근데 얘도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마음에 들진 않아가지고 안 되겠다. 바늘을 주문하자. 그래가지고 바늘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요거는 8mm 바늘이에요. 8mm 바늘이고 치아오고의 뱀부 바늘입니다. 줄바늘 형태인 걸로 샀고요. 그리고 요거는 9mm 바늘이에요. 얘도 똑같은 치아오고 뱀부 라인이고 얘는 조립식으로 사가지고 얘는 이렇게 치아오고 스틸 바늘 빨간 케이블이죠. 요거에 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합은 이거예요. 그래서 조립식으로 된 바늘에다가 치아오고 이 빨간 줄에다 연결해서 했을 때 가장 이 실걸림 넘어올 때 여기가 가장 자연스러워요. 여기는 이 뱀부의 케이블은 회전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바늘이 돌아가는데 편한데 여기에 올라갈 때 살짝의 요 돌아가는 부분에 어쩔 수 없는 요 걸림이 생겨요. 살짝. 근데 이게 진짜 심한 케이블들이 있거든요. 돌아가는 게 더 심한 케이블들이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치아오구의 스위블 케이블이거든요. 얘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얘는 포르테 바늘에 들어있는 그때 나온 케이블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치아오고 스틸을 제가 연결을 해둔 건데요. 요게 5mm였나? 그럴 거예요.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요 뱀부의 케이블보다 이 스위블이 조금 더 실걸림이 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아오고 3가지 케이블 비교했을 때 단연 1위는 레드 케이블이고 그 다음은 요 스핀 케이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스위블 케이블. 근데 유연성으로 봤을 때는 스위블 케이블이 제일 유연하거든요. 제일 유연하고 제일 가볍고 그런데 여기서 살짝 실걸림이 있다. 그리고 얘도 가벼운 편이긴 한데 돌아가서 편하기도 하고 근데 약간의 실걸림이 생겨요. 약간의. 근데 레드는 진짜 전혀 없이 그냥 완전 매끈해요. 그래서 케이블로 따지면 레드가 1이고 제 기준 1, 2, 3이고 유연성으로 봤을 때는 1, 2, 3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은 그냥 요 레드 케이블에 뱀부 끼우는 게 제일 코 모양이 예쁘고 뜰 때도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요 치아오그 라인 말고도 다른 나무바늘 라인에서는 히야히야 뱀부도 좋아요. 제가 스워치 작업을 하느라고 바늘을 다 꺼내놔서 옆에 바로바로 있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얘는 제가 줄바늘이었나? 아니 조립식이구나. 조립식이고 얘도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는 실걸림이 비슷한가? 이 뱀부 스핀이랑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뱀부 스핀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약간 이 뱀부의 느낌이 히야히야가 바늘 자체는 개인적으로 더 제 취향이에요. 좀 더 가벼운 느낌이고 조금 더 뾰족한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고, 살짝 치아오고 뱀부는 라지 큰 바늘은 히야히야랑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가볍고, 저는 이거 딱 잡았을 때, 이 두꺼운 바늘 잡았을 때 왜 이렇게 가벼워 했거든요. 이렇게 안에가 비어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굉장히 가볍고, 이런 가벼워서 통통통 소리 나는 거 있죠? 이게 다르거든요. 어쩌다 이제 바늘 리뷰가 됐는데, 얘는 막바늘이에요. 막바늘 12mm. 12mm인데, 이게 조금 더 무게감이 있으니까 둔탁한 소리가 나고, 얘는 좀 가벼운 소리가 나죠. 자, 바늘 사이즈가 가벼워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두꺼워도 아주 가볍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이 치아고 뱀부 큰 두꺼운 바늘은 치아고 뱀부 괜찮은데? 라고 느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얇은 바늘의 라인에서는 얘는 살짝 뭔가 이 코팅감? 치아고 뱀부가 살짝 코팅감이 더 있고, 이 히야히야는 코팅감이 좀 덜해요. 살짝 더 자연스러운 느낌? 이거는 코팅되어 있는 약간 진저, 뭐 리트프로 라인이랑 뭐 니픽스 라인처럼 그런 나무 바늘에 그런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 나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바늘 자체는 히야히야의 뱀부가 좀 더 취향이고, 근데 이제 케이블은 치아오구를 아직 넘는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레이드 케이블이 진짜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뱀부 라인을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케이블 때문에. 근데 이제 히야히야는 제가 바늘이 딱 한 개씩밖에 없어가지고, 뱀부는 제가 진짜 막 여러 개 사놨거든요. 제가 치아오구는 케이블도 많고 바늘도 많아가지고 여러 개 사놔서 자주 쓰는 편이고, 웬만하면 제일 1순위로 이런 얇은 바늘 라인에서 나무 바늘을 쓴다라고 하면은 히야히야가 바늘집에 있나부터 먼저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저의 기준에서 일단 나무 바늘을 쓴다? 그러면 히야히야에서 바늘이 있나? 뭐 보고 없어. 그러면 치아오구로 넘어가자. 그러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문어발이 많기 때문에 바늘이 다 어딘가에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바늘집에 바늘이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찾으면 나오겠죠? 그래서 하지만 찾기는 귀찮으니까 일단 히야히야 나무 바늘 먼저 보고, 없으면 치아오구 반부로 넘어가고, 그래도 없으면 스틸로 가자. 그리고 스틸 쓰고. 아까 제가 세븐이즈 스틸 썼다 그랬죠.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늘 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됐네요. 바늘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요렇게 제가 지금 여기는 이거밖에 없는데 8, 9만 있는데 10mm도 샀어요. 10mm도 조립식으로 사가지고 조립식으로 사서 10mm는 쓰고 넣어놨고, 그리고 9mm로 지금 바꿔 껴서 뜨고 또 8mm까지 뜬 상태예요. 그래서 요 스와치는 2겹 잡고 챔프 2겹 잡고 10, 9, 8 이렇게 떴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제일 취향이세요? 이거는 진짜 취향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느슨한 편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조직감 있게 좀 탄탄한 편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개인의 취향인 거지. 딸기가 좋아, 사과가 좋아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저의 근래 취향은, 저는 원래는 진짜 이런 느슨한 편물 되게 좋아했거든요. 느슨한 편물을 좋아했었는데 근래의 취향은 약간 좀 이렇게 꽉 차 보이면서 이런 조직감 있는 편물을 요즘에 취향이 옮겨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디자인에 따라서 약간 느슨한 편물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아래쪽 게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좀 약간 탄탄하게 밀도 있는 디자인을 할 거라면 요 위에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정해야 돼요. 내가 이제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가, 그거에 맞는 게이지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실의 느낌을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옷으로 떴을 때는 이런 느낌이겠죠. 이거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뻐 이거. 좀 이렇게 탄탄하게 차려면서 코 모양도 너무 이쁘게 나왔고, 확실히 이 얘기 안 했구나. 제가 이거 뱀부로 뜬 거죠. 얘네들 뱀부로 뜬 거고, 여기는 스틸이었어요. 똑같은 10mm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똑같은 10mm인데 이렇게 손땀 차이가 납니다. 저는. 정말 스틸은 뭐야, 막 뜨는 발로 뜨나 봐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나서,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뱀부 나무 바늘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고요. 게이지를 이제 평균에 맞추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코 모양의 차이도 있어서 최근에는 좀 뱀부 쪽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떴을 때, 옷으로 떴을 때는 이건 좀 약간 비침이 있으면서 굉장히 루즈한 스웨터 만들면 너무 예쁠 것 같고, 그쵸? 여기 8, 9mm의 중간이지만 얘도 꽤 많이 루즈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 8mm로 딱 왔을 때는 이 8mm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두 겹으로 잡았을 때 8mm로 떴을 때 이 코의 차오름이나 코의 크기나 그리고 손땀 봤을 때도 8mm는 굉장히 예쁘게 나왔죠? 근데 8mm로 떴는데 굉장히 두 겹을 잡았는데도 가벼워요. 실은 좀 많이 쓴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두 겹을 잡으면서 두 볼을 다 깠거든요. 두 볼을 다 까서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두 볼 다. 그래서 스와치 뜨는 데만 두 볼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실을 잘 알고서 시작을 하는 게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죠.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챔프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겹 잡고 뜨면 이런 느낌이 나온다. 굉장히 벌키한 도안들 많잖아요. 그래서 벌키한 도안들이 보통 굵은 실을 사용해서 뜨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옷이 무거워지죠. 무거워지고 근데 대신에 그랬을 때는 그 옷의 구조가 살아있게 되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옷이 이렇게 흐물텅거리지 않고 딱 각이 잡혀서 있어서 그 실루엣이 굉장히 탄탄하게 잡혀있고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고 지금처럼 이 챔프로 떴을 때는 옷이 굉장히 가볍고 두 겹으로 떴지만 얇은 편이고 포실포실함이 느껴지면서 이런 찰랑임까지도 8mm 그리고 실 두 겹인데 이런 찰랑임이 느껴지기는 힘들죠 사실.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큰 바늘 10mm 썼을 때는 루즈함이 느껴진다. 아직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못 정했어요. 뭐 뜰지. 처음에 이제 구상은 10mm랑 큰 바늘로 해서 이렇게 두 겹 잡아서 루즈한 스웨터를 만들어야지 라고 처음에는 구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바늘을 줄여가면서 뜨다가 8mm에 오니까 8mm 이거 내 스타일인데? 저 굉장히 줏대없거든요. 굉장히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팔랑귀라 요렇게까지 8mm로 떠갔을 때 8mm로 떠야 되나? 이런 느낌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챔프는 디자인을 픽스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고민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한 겹 잡고 또 메리아스 스와치를 떠보려고요. 그래서 만약에 무늬뜨기로 또 노선을 선회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메리아스 편물을 느낌을 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봐야지 이 실로 떴을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메리아스 스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겹 잡고 4.5mm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떠보려고요. 4.5, 5mm, 그 다음에 4mm까지 한번 볼까요? 6mm, 5.5는 좀 너무 그럴 것 같고 4mm로 하면은 너무 탄탄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4.5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4.5로 시작해서 4.5랑 5mm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3mm 할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줏대가 없습니다. 그럼 4mm부터 시작을 해서 4, 4.5, 5 이렇게 가봐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볼 계획이고요. 실 자체는 이 정도 두께감이고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헤어가 올라와요. 그래서 약간 떴을 때 뭐라 그러지? 털 빠짐?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 모헤어처럼 알파카라서 그런 건지 털 빠짐이 살짝 있고 이렇게 좀 먼지 날리죠. 그런 거 있어서 집에서 했다가는 신랑이 엄청 째려볼 것 같아가지고 작업실에서 스와치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소노모노 알파카도 얘도 털 알파카라서 얘도 요거 헤어가 조금씩 빠져요. 뜰 때. 먼지 날림이 있습니다. 세보니즈는 그런 거 없고 그렇고 원래는 얘를 한 겹으로 제가 스와치를 냈었거든요. 한 겹으로 스와치를 냈는데 그때 스틸 바늘로 냈어요. 근데 스틸 바늘로 내서 제가 이 손땀이 거지 같잖아요. 그래서 스틸 바늘 손땀이어서 그런지 뭔가 편물이 좀 옆으로 이렇게 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못 써먹겠어. 그래서 걔도 똑같이 이렇게 3개 제가 기억에 잊어버렸는데 걔가 4, 4.5, 5 이렇게 냈었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휘어짐이 있어서 안 되겠다. 얘도 다시 뱀브로 다시 떠봐야겠다 해서 그냥 스틸로 떴던 거는 다 풀어버렸고 이번에는 다시 뱀브로 아주 경건하게 다시 스와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 주간의 보고는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많이 하지 않았나요? 여러 가지?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고, 가정보육을 하는 동안이지만 굉장히 즐겁게 뭔가 작업을 한 것 같아서 제 스스로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도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몇 개나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확실한 거는 소노모노 배색 그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빨리 작업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뭔 소리야. 챔프도 이제 게이지를 다시 내봐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소노모노 배색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도안이랑 패키지로 찾아올 거는 반응용 케이프가 될 거고요. 반응용 케이프는 패키지 프리오더와 도안으로 곧 찾아올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나 블로그에서 저 팔로우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만한 거는 그리고 이제 뜨고 있는 거는 잊지 않으셨죠? 뜨고 있어요. 뜨고 있는 돌무한 슬리브입니다. 저번에 한 요 정도까지 한 요만큼 떴던 것 같거든요. 소매 뜨고 한 요만큼 떴는데 지금 몸판 한 이만큼 더 떴어요. 굉장히 많이 뜨지 않았나요? 제가 한뜨방에서 저 추석까지 다 뜰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막 이랬는데 추석까지 못 뜰 것 같죠?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돼. 요만큼 떴고 이제 거의 반 이상은 떴어요. 일단 몸판의 반은 지났고 그 반에서 또 반 정도는 온 것 같아요. 일단 몸판의 반은 떴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그거의 반 정도는 뜬 것 같다. 그러면은 요만큼 더 떠야 되고 이제 소매 남은 거거든요. 어쨌든 9월 안에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9월에 또 일정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열심히 뜨고 있다는 거 중간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저 뜨고 있어요. 다음번에는 완성한 걸로 꼭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돌먼 슬리브는 항상 얘기하는 거니까 이 아이몰 2랑 제가 에이캐시미어 2겹 잡고서 4.5mm 바늘로 뜨고 있습니다. 에이캐시미어는 제가 지금 그냥 실을 금방 다 쓸 것 같아서 새 걸 넣어놨는데 요런 실이고요. 이렇게 화이트랑 약간 노란기 도는 아이보리랑 2겹을 잡고서 뜨고 있어서 요런 웜 아이보리 톤으로 옷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다는 거 보고 드렸고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랑 뭐 다른 거 많이 보여드릴 게 없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네, 밑밥 깔아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 저의 목표는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짧게라도 조금 영상 촬영을 해서 자주 영상을 올려보자 라는 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빨리빨리 작업이 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뜬 게 없어서 보여드릴 게 없어서 촬영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뭔가 보여드릴 게 생길 때는 짧게라도 찍어서 자주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